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주택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 15명 이상의 사업체가 채용 공고를 낼 경우엔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소 20만 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선구매 후 지불하는 금융 서비스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칫 과소비를 부추겨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갱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중 역대 5번째 위력을 가진 이언이 남부 플로리다주를 휩쓸면서 20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최고 시속 240km의 강풍에 깃발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관통한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해안가 도로는 끊겨버렸습니다. 휘몰아친 강풍의 위력이 얼마나 거셌는지 바닷물까지 집어삼키면서 해변은 갯벌처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빨아들인 물을 도심 한가운데에 토해내면서 수중도시를 만들었습니다. Completely underwater, miles from the beach. I don't know if you can see from this angle. The boat on Bonita Beach Road, right behind those trees there. 2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CNN은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지역에 접근할 수가 없고 통신마저 두절된 상태라 당장은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마을에서 수백 명이 숨졌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플로리다 주지사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Been reports that maybe there were hundreds of fatalities in Lee County. Do you have any clarification on how So none of that is confirmed.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역대 5번째 위력을 가진 이언은 플로리다를 핥힌 뒤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약해졌지만 오늘 하루 다시 세력을 키운 뒤 내일 남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 또 한 번 상륙해 북상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상황은 실제이고 매우 위험하다면서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Don't take anything for granted. Use their judgment, not yours. Evacuate when ordered. Be prepared. Storm warnings are real. 플로리다 주를 담당하는 주 애틀란타 한국 총영사관은 한국 교민의 인명피해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침수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물적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85분간 만났습니다. 양쪽 모두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I a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선 한국산 전기차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해소 방안을 챙겨보겠다고 답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우려를 잘 안다고 했던 것보다 진전된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 이후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해 미국 측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접견을 마친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방한 하루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의 위협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몰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자체 조사에서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 평균이 최근 7.0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채형 몰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30년 고정 몰기지 금리가 평균 6.7%로 전주 대비 0.4%포인트 이상 올랐고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3.01%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몰기지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급등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샘 카터 프레디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취약성이 몰기지 금리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런 몰기지 금리 급등세는 앞으로 미국 주택 시장의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 15인 이상 사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이 15명 이상인 모든 기업과 기관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시급 또는 급여의 범위를 밝혀야 하는 SB 1162 법안이 오늘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새 법안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때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급여 협상에 유리한 입장이지만 낮은 임금을 주는 업체들의 경우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먼저 구매하고 지불은 나중에 하는 금융 서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건을 살 현금이 없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과소비를 부추겨 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빅테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BNPL 금융 서비스입니다. 현금 없이 먼저 물건을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 이른바 온라인 외상 서비스로 복잡한 신용심사도 없고 크레딧카드 할부와 결제 방식이 비슷해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이커머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 2년 사이 시장 규모가 10배 넘게 커졌을 정도로 무섭게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 같은 BNPL 서비스를 남용할 경우 자칫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ou're shopping online, you want a dress, you need a dress, but oh, you see this jacket, and oh, you see something else. The next thing you know, you spent more because you can pay it over time. 특히 전문가들은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후지불제란 점을 이용해 과거엔 가질 수 없었던 고가의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남발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료가 쌓여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BNPL 시장의 연체율이 점점 늘어나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소비를 방관하지 말고 다른 크레딧카드 회사들처럼 엄격한 신용 규칙이나 책임 있는 대출 법률 등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Particularly vulnerable and in many cases don't have the same kind of financial understanding that they might need to be able to really evaluate whether this is a good arrangement for them or not. I think buy now pay later should be more highly regulated.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향후 BNPL 시장의 거래 규모 제한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BNPL 기업들은 사용자가 할부금을 놓쳤을 경우 연체료와 이자 등을 물고 있으며 연체가 지속될 경우 계정을 동결하고 추심 회사에 넘겨 압류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60대 한인 남성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페어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9시쯤 페어뷰의 프로스펙트 애비뉴 인근 브로드 애비뉴에서 64살의 한인 조규 씨가 몰던 아큐라 SUV인 MDX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폐업부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조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라졌고 중상을 입은 여성 동승자만 현장에 있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고 발생 나흘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으며 출두 당시 얼굴에 타박상과 팔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밝히고 조 씨를 자동차에 의한 폭행과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갱과 관련된 무장괴한 2명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다쳤습니다. 교내 총기 폭력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의 러스데일 고등학교. 수업이 한창 중이던 캠퍼스에 갑자기 30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텍사스주의 유벨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학생과 교직원들은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We were in our class just doing our work and then we heard like 6 gunshots, 7 gunshots. And I saw my coworkers running away and then I saw this guy like getting up and he was bleeding. I was like, oh my God, this is not a game, you know, this is real. You're just scared. Just want to see your kids.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무장괴한 2명이 러스데일 고등학교를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도주했습니다. 총격범들은 정문을 통해 학교에 침입한 뒤 범행 대상자를 미리 물색한 듯 한 학생에게 다가가 집중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2명과 교직원 4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총격범 2명과 집중 총격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hich individual that they were targeting, but we do know that they were coming up there intending to take some violent action against someone. 사건 이후 러스데일 고등학교는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캠퍼스를 폐쇄했습니다. 유벨디 롭 초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 총격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교내 보안과 경비 대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아마존이 창고와 운송 직원들의 시급을 평균 $1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다음 달부터 미국 내 창고와 배달 노동자의 시급을 평균 $18에서 $19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시급 인상에 대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등 가장 분주한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임금을 올려 노조의 파업 우려를 미리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아마존 창고에서는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이번 인상으로 1년간 $10억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근로자들의 건강과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LA타임즈와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통신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칼리지의 줄리엣 쇼어 교수 연구팀이 미국과 호주, 아일랜드의 기업 노동자 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주 4일제 근무자들의 수면 시간이 5일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하루 수면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주 4일제가 삶의 만족도와 일과 가정의 조화 등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결과는 수면 시간 증가에 영향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이려면 더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양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업무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실 운영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도착할 경우 중증도를 먼저 분류해 경증 환자를 신속 치료하고 퇴원시켜 응급실 환자 적체를 해소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병원 측은 패스트트랙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응급실에 대기하다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통해 영상 진단이나 검사 대기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맞아 한국의 고유 정서를 알리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7일 LA 지역에 위치한 UCLA 로이스홀에서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이휘문 LA 콘서트 한국남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리꾼 이희문과 재즈밴드, 프렐류드, 놈놈이 참여해 남봉가와 청춘가 등의 다양한 민요와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한편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참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훈련과 오늘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해리스 부통령 방한 등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8시 48분부터 57분까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2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약 50km로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이 심야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미 대비태세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항공모함이 포함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는데 북한이 훈련을 마친 야간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오늘은 미국, 일본과 함께 독도 동쪽 공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는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을 찾아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판문점에서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떠난 직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인 어젯밤 11시쯤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한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 1발, 28일에 2발 등 최근 닷새 동안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최근 국내산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한국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달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 법안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약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외교 이슈, 국방 이슈, 기술 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통화가 이뤄지기 전인 같은 날 아침 주미 한국 대사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공개된 지 8일 만인데 이 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전에 접수된 보고서 내용을 펠로시 의장과 통화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당일은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던 만큼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펠로시 방한 당시에는 미국 상원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했던 한미연합훈련은 종료됐지만 동해에서는 일본까지 참가하는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열립니다. 북한 잠수함 위협에 함께 대비하자는 것이지만 일본 측의 셈법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동해를 가르며 나아가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과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이 호위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어제로 종료됐지만 오늘은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여한 3국 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한미일 연합훈련. 훈련 위치는 독도로부터 동쪽으로 150km 이상 떨어진 공해상입니다. 우리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은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등이 참가하고 일본에선 구축함 아사히함이 합류합니다. 행진곡에 맞춰 우길기를 들고 들어가는 지난 2018년 인도식 장면으로 일본 자위대의 아사히함은 잠수함 잠망경 탐지 레이더까지 갖춘 최신 함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번 훈련의 주 목적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갖춘 북한 잠수함 탐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훈련이 열리는 만큼 각국이 부여하는 의미는 더 커 보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해에서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을 인정한 것인데 최근 중국 정보 수집함이 일본 근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훈련이 일본의 경제제재 해제나 강제징용 문제 같은 외교적 사안은 물론 초계기 사건 같은 군사 갈등 사안까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는 것도 여파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 병사들이 본국의 가족과 애인, 지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감청되면서 전쟁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병사들이 지휘부 몰래 지인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 수천 건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한 러시아 병사는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다. 병사들이 모든 것을 훔치고 있다고 전쟁의 실상을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인 가정을 찾은 또 다른 군인은 LG와 삼성 TV 중 어느 것을 고향에 가져갈지 진지하게 여자친구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과 통화하며 훈련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전쟁터로 끌려왔다거나 여자친구에게 푸틴은 바보라고 말하며 군 당국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는 내용도 감청됐고요. 민간인들을 잡아 옷을 벗기고 총으로 쏴 살해했다고 털어놓는 등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을 실토하는 내용까지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사망 원인이 노환으로 사망 진단서에 기록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스코틀랜드 국립기록원이 공개한 여왕의 사망 진단서인데요. 사망 원인이 노환으로 적혀 그동안 엘리자베스 여왕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추측이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사망 시각은 영국 왕실이 여왕의 서거를 발표하기 3시간 20분 전인 9월 8일 오후 3시 10분으로 기록됐고요. 사망 장소는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 평소 거주지는 잉글랜드 윈저성으로 기재됐습니다. 독일의 9월 소비자 물가가 10% 올라 1951년 이후 7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43.9% 올라 상승폭이 매우 컸고 식료품 가격은 18% 이상 급등했는데요. 독일 정부는 하반기 석 달 동안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내놓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한 가계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달로 가계 대책이 종료되면서 다음 달에는 물가 상승세가 더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약에 취해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마약 사범이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파출소로 한 남성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갑니다. 털썩 소파에 앉자마자 몸이 안 좋다며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는데요. 동공이 풀린 채 혼잣말을 하더니 자신의 팔을 불쑥 내밉니다. 이를 본 경찰관이 팔에 주사를 꽂는 신용을 하자 고개를 끄덕이는 이상 행동을 하는데요. 경찰관은 남성의 팔 안쪽에서 수상한 주사 자국을 발견하고 마약반을 호출했습니다. 검사 결과 남성은 필로폰을 투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이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 사범은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의 피해 상황을 전하는 한 방송사. 갑자기 화면이 이상하네요. 호주의 한 방송사 카메라맨이 생방송 중 이재민을 목격하고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은 겁니다. 홍수가 나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주민을 돕기 위해 자신이 직접 구조에 뛰어든 건데요. 취재 기자가 현장을 설명하는 동안 방송 화면은 카메라맨이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이 와중에 서핑을 하는 남성들도 있었는데요. 당시 허리케인이 접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간도 크죠. 성남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무모한 이들도 포착이 됐는데 어리석은 행동에 누리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를 건널목에서 마주하게 되면 혹시나 나와 부딪히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한데요. 지금 보실 차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전면에 한 쌍의 동그란 눈이 달린 자동차.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자 자동으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응시하는 차라는 이름의 이 자율주행차는 일본 도쿄대학교의 연구팀이 실험을 위해 센서와 카메라를 부착한 건데요. 자율주행차에 눈을 달면 보행자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겁니다. 이를 위해 18명의 참가자에게 눈이 달린 골프카트와 눈이 없는 골프카트 앞을 지나가도록 해봤는데요. 그 결과 보행자는 눈이 달린 자동차 앞을 지나갈 때 효율적으로 길을 건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에 달린 눈이 자신을 보고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건데요. 연구팀은 자율주행차와 보행자 간의 상호작용 연구가 충분하진 않지만 자율주행차에 눈을 달아주면 보행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연못에서 물을 빼내고 있는 사람들. 7년 전 살해된 아들의 유해를 찾고 있는 건데요. 미국 미주리주에 사는 50대 여성 코니 구딘 씨의 아들은 32살 되던 지난 2015년 친구 2명에게 살해돼 연못에 버려졌습니다. 실종 신고 2년 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유해 일부를 찾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머지 유해를 찾는 데 시간을 끌었다는데요.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가족과 함께 직접 수습에 나선 코니 씨. 카약을 타고 연못에 들어가 펌프로 물을 퍼내기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진흙 속에서 아들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7년 전 살해된 자식을 찾겠다는 모정으로 아들의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으스스한 해골부터 공포영화 속 주인공까지 각양각색의 차림을 한 사람들이 캐나다 토론토의 한 가정집 앞에 총출동했네요.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5살 소년 알렉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출생 직후 뇌종양을 진단받고 치료를 이어온 소년은 최근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런 알렉스에게는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유령의 집에 가보는 것이었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의 친구가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괴물 복장을 하고 알렉스의 집으로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고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1000여 명의 이웃이 이렇게 모여든 겁니다. 알렉스는 이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매일 돌려보며 기운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내일은 MBC 아메리카 창사기념일로 하루 쉬게 됩니다. 외국에서 항상 MBC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한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